매가가 4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호텔이었는데요. 현재는 얼마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냐면 조정이 돼서 말이죠. 현재 36억의 월 매출은 현재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월 매출 최근 2년분치 증빙이 가능합니다. 증빙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말이죠. 본인의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경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거의 90% 이상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경기도에서 말이죠. 최고 상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상권 중에 하나. 호텔 건물주들이 아예 중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권이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예고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물건은 급매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매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본 호텔이 말이죠. 예전에 매가가 40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호텔이었는데요. 현재는 얼마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냐면 조정이 돼서 말이죠. 현재 36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말이죠. 9분 건물 중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 중 9분 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건물 중 9분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이죠. 리모델링 완료된 호텔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본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364번이죠. 사용 승인일 1999년 10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 집합 건물 중 9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 보시면은요, 896제곱미터 271평 중 1평 중 대지권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본 호텔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 집합 건물 중 5층만 5층만 이렇게 호텔로 되어 있는 9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5층에 이렇게 전용 면적을 보시면은요 797제곱미터 평수는 241평이고요 매가 현재 3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호텔은 소유자께서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용자는 20억인데요. 최대 용자가 28억까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용자 2구명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8억까지 최대 용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따라서 실인수가 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월 매출 6,500만 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현재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월 매출 최근 2년분치 증빙이 가능합니다. 증빙 가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 매출을 우리가 증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여러분께서 취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텔 황제인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월 매출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월 매출은 소유자의
주장하는 월 매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호텔 같은 경우 6,500만 원이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월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간도 최근 3개월치보다는 6개월치, 6개월치보다는 1년치, 1년치보다는 2년치 이렇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쩌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 결코 본 소유권자처럼 2년씩 이렇게 증빙해주는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본 소유권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월 매출이 자신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 매출을 증빙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료가 첫 번째는 그렇죠. 카드 매출이죠. 기본입니다. 카드 매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2년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 자료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년도 몇 월치, 몇 년도 또 몇 월치,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2년치의 24개월 월별 카드 매출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월 매출이 카드 월 매출이 매달 꾸준히 나와 있느냐 아니면 그 매출이 진폭이 크냐 적냐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매출이 들쑥날쑥한다면 좋다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 들쭉날쭉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큰 거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야놀자, 야놀자, 여기어때 가장 대표적인 웹 예약 사이트 매출, 기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야놀자, 여기어때 월 매출을 24개월치를 계속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현금 매출인데요. 그렇죠. 현금 매출인데 현금 매출을 우리가 이 증빙 자료를 통해서 100% 증빙이 가능하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문가인 사람이 말이죠. 전문가가 해당 상권이 그 바운드가 대실 비율이라든지 숙박 비율이라든지 또는 현금 매출이 많이 유치되는 고객이 오시는 상권인지 또는 출장이나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상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카드 매출 비율이 좀 높겠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100이다 보면은 현금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권,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상권을 토대로 해서 또 개별적인 그 호텔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비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합적으로 현금 매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꼭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직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호텔을 운영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분석 능력은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믿을 만한 전문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매출을 우리가 매도인이 주장하는 매출을 말이죠. 우리가 그 데이터화해서 그 현금 매출이 정확하게 맞는 거를 주장하는지 우리가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현금 매출이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금 매출은 반드시 여러분께 권유 드리는 게 뭐냐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 현금 매출을 반드시 분석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보시면은 분기별이 있습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말이죠. 이렇게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폰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께서 이제 법인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2년이면은 2년치 전부 다 그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해서 말이죠. 그 세금 낸 내역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신고를 했는지, 과세 표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보면 이런 공문서도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가 신고 내역서. 네. 요즘에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아주 어지간한 중개인보다는 솔직히 실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고급 정보를 많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겠고요. 좀 주의할 거는 말이죠. 거짓된 정보를 포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거짓된 정보를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능력도 참 좋은 실력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장된 거짓 정보를 걸러내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말이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뭡니까? 과세 표준이 나오는 증명서죠. 그런데 부가가치 신고 내역서는 말이죠. 총 매출에 어떻게 지출이 형성되어 있고 얼마나 소득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페이퍼화해서 공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순수익이 나오는 것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는 분기별로 소득과 거기에 파생되는 뭡니까? 부가가치세 기준이죠. 거기에 파생되는 지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네, 10%.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가 얼마를 냈다, 납부했다, 신고 납부했다라는 입증을 하는 서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가 보다 구체적인 매출 자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보시면은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또 뭐를 보시냐면 5번째 보시면은 전기세, 예, 그 다음에 6번째 수도세, 예, 그 다음에 7번째 세탁비. 이런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해당하는 호텔의 월 매출이 얼마인지 또는 이런 것도 있죠. 비품비. 네. 여기서 이제 비품비라는 거는 객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게 있죠. 치약, 칫솔, 면도기,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품 총 비용을, 우리가 보고 월 매출을 이제 추산하는 그런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증빙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유경험자입니다. 유경험자. 임차인의 주위에서 호텔을 운영했던 유경험자 또는 해당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호텔을 한번 취득을 해서 처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유 중이면서 또 다른 호텔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제 요청하는 자료 중에 기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를 보셔도요, 해당 호텔의 월 매출이 6,500이라는 거 증빙하는 거를 추산한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물건이 없잖아요. 경험이 있던 사람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그렇죠? 근데 비교를 이렇게 가능한데,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이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 물건이 없기 때문에 본 자료를 가지고 월 매출을 유추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경험자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유경험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증빙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주관적인 해석이 아주 강해요.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말이죠. 본인의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경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거의 90% 이상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기세, 수도세, 세탁비, 이 비품비가 말이죠. 통상적인 건 맞아요. 한 60% 정도, 한 70% 정도는 근접하는 게 여러분의 판단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는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이 오차 범위에 속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역은 세탁비가 좀 비싸게 형성된 데가 있고요. 세탁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세탁비가 좀 적거나 많거나 상대적인 그 요금이 형성돼 시장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전기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죠. 한전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전기세의 사용 용량은 거의 똑같이 적용을 됩니다. 상업용 건물이니까 호텔도 그러나 해당 호텔이 전기 시설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전기세가 약간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했을 때 전기세 얼마면 한 달 매출이 얼마, 전기세가 얼마 나오면 한 달 매출이 얼마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오차 범위 밖에서 우리가 파생될 수가 있다. 30%를 초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5번,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유경험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하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증빙하는 매출을 봤을 때에는 카드 야놀자 여기어때 현금 매출, 그 다음에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신고 내역서를 통해서 보시고 해당 호텔의 월 매출을 추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서 말씀드리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어떻다? 최근 2년치 월 매출을 증빙해 줄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한 상태다. 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객실 수는 26개입니다. 주차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26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해당 호텔은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보시면 3.3제곱미터당 833만 7천 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2,756만 329원입니다.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입니다.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공시지가 당연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 물건은 현재 소유자께서 매가 40억에서 36으로 급매를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말이죠. 최고 상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상권 중에 하나. 그러면 호텔 황제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 상권이라는 기준이 뭐냐? 최고 상권이라는 기준이 뭐냐? 최고 상권은 뭐다? 이런 거예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면 이게 최고 상권 아니겠습니까?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호텔이 말이죠. 수요 손님들에 비해서 공급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텔이. 그러니까 이 상권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호텔에 그 매물이 나오는 상권이 아니에요. 호텔 매물이 안 나옵니다. 1년 내에 가도 말이죠. 본 상권은 호텔을 팔고자 하는 호텔 건물주가 한 명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터무니없는 가격은 뭐냐. 아무리 경기도의 최고 상권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감정가가 70억인데 말이죠. 호가가 100억씩 나와 있어요. 그런 물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물건은 절대 브리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70억인데 호텔 건물주가 한 80억에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적인 호텔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감정가가 70억인데 말이죠. 막 호가를 100억씩 이렇게 건물주가 부르면 그 물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임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물건 조금 조정해서 산다고 한들 나중에 우리 고객님들이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가 대비 30억씩 더 주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 호텔은 경기도에서 최고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호텔 건물주들이 아예 중개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권이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말이죠. 건물주들이 호텔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다.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경기도에 월 매출 6,500만 원 나오는 호텔을 현재 시점에서 말이죠. 취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경기도에 있는 호텔을 반드시 사야 된다. 그리고 실인수가가 한 8억 정도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본 호텔을 반드시 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그 상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호텔도 한번 직접 보시고 매출 자료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볼까요? 이자 지급액입니다. 최대 융자 우리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최대 융자 28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억의 매매가 36억의 매매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28억은 말이죠. 이금융 기준이죠. 28억. 현재 이자율 6.5%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520만 원이네요. 1,52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8억 투자하는 겁니다. 18억 아니에요. 8억 투자하는 거예요. 8억을 투자했을 때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말이죠. 월 순수익은 세후 순수익은 1,720만 원입니다. 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1,720만 원이고요. 이자까지 다 제한 금액이죠. 네,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8%. 요즘에 다시 이제 집값이 서울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호텔도 역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본 실인수가 8억으로서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8억으로 수도권의 호텔을 취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도 최고 상권 중에 하나인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을 더군다나 8억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호텔은 말이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에서 실수요자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본 호텔을 반드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